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부주차 수업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부터 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또 시작한다는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고 다시 차분한 마음으로 다시 준비해서 우리 또 기말고사를 잘 보시면 되고요. 기말고사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이제 마지막까지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차분히 잘 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1주차는 전반적인 수업에 대한 이제 OT를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2주차부터 3, 4주차는 민법에 관한 내용 중에서 가족법에 관한 내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5, 6차는 이제 뭘 했냐? 그 민법의 내용 중에서도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법률행위, 매매계약, 그다음 이제 부동산, 그다음에 임대차, 이런 계약들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주차에는 상법을 공부했죠. 상인이 뭘까요? 했을 때 상인의 종류, 그다음에 이 보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9주차부터 내용은 이제 이 상법에 있는 내용 중에서도 떤 내용이냐면 상행위에 유형해서 우리가 늘 일상에서 접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학습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살아가면서 이런 얘기들은 꼭 들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뭐 대중 사우나나 목욕탕 갔을 때 또는 또 이제 유명한 식당에 갔을 때 이런 말을 하죠. 뭐 기중품을 맡기지 않았을 때는 상법 152조 3항에 따라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런 게시된 문구를 봤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무조건 맡겨야 될 것인가? 아니면 맛있는 대박집에 갔을 때 어떻게 해요? 식사를 하는데 신발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게시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까만 비닐봉지에다가 냄새나는 신발을 옆구리에 차고 고기 구워 먹어요?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업이 바로 뭐냐면 이제 공중적객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데가 뭐냐면 극장, 식당, 그다음에 숙박시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제 업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공중적객업자라 그럽니다. 이해됐죠? 자, 두 번째는 이제 그래도 별 테마가 뭐냐면 프랜차이즈, 가맹업입니다. 우리 주위에 가맹업이 되게 많잖아요. CU, GS25부터 뭐 올리브영, 뭐 맥도날드부터 이렇게 모든 걸 프랜차이즈예요. 프랜차이즈. 가맹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맹점을 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가맹업자가 있고 본사, 그다음에 가맹상이 있습니다. 사장님. 그리고 이제 종업원이 있겠죠. 그래서 이 3당사자가 나옵니다.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가맹업을 하면 쉽게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다른 유형으로 좀 바뀐 게 2010년도에 여러분들 2010년도면 한 13년 전이니까 여러분들 초등학생 좀 되겠네요. 그럴 때 상당한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이제 법에. 그래서, 그런 법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사례를 통해서 이제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공중적객업하고, 그 다음에 가맹상에 대해서 이제 학습해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도 제가 이 화면을 어떻게 요 공유를 하겠습니다. 공유를 하면, 제 얼굴은 이제 귀퉁이에 어느 모퉁이에 아마 있을 겁니다. 제 얼굴을 보시는 게 아니라 수업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오늘은 공중적객업자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상법의 8번째 테마가 되는데 이제 상행위가 우리 했잖아요. 우리 이제 상행위가 22가지 기본적 상행위 중에서도 음, 공중적객업자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이제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매출이 늘어나고 사업이 안정화된 A씨는 이제 더우니까 더위를 피해서 1박 2일간 경기도 소재의 콘도 숙박시설을 이용하기로 했다. 그럼 이 숙박시설이란 말이 다 공중적객업이에요. 이해됐죠? 네. 그래서 맡기지 않는 물건의 분실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가 크게 게시되어 있어요.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게시되어 있어. 콘도의 입구를 지나서 객실에 도착한 A는 그래서 맞게 되는구나 알면서 이제 자기의 기존품 목걸이를 어떻게 했다? 네, 콘도의 지배인에게 맡겼습니다. 총 지배인 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지배인은 목걸이를 금고에 보관했습니다. 이제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날이 어두워지고 콘돌의 조명이 꺼질 무렵 또 갑자기 나타난 4인조 금고 털이범인 털이범은 콘도의 금고를 통째로 뜯어놨어요. 와, 대단하죠? CCTV를 가리고 CCTV가 이제 계속 이렇게 화면이 녹화가 전기된 거예요. 근데 돌아가는 거 지금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움직였던 거겠죠. 다음날 보석 목걸이가 도난당한 사실을 알게 된 A는 크게 화를 내면서 콘도에게 배상을 요구했어요. 당신도 뭐냐? 기존품을 맡기려 했는데 난 맡겼다. 근데 왜 이게 너희들이 주의를 다하지 않았냐? 이런 것들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런데 콘도의 지배인 B는 보석 목걸이를 금고에 보관했습니다. 자기는 주의를 다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그럼 금고를 시건 장치를 엄청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보석 목걸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이 말이에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다고 이제 A씨에게 설명했죠. 선생님, 제가 이걸 받아가지고 금고에 넣고 몇 겹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CCTV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CCTV를 가려놓고 그 다음에 이걸 뜯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대를 했는데 마침 어떻게 된 상황인지 이 사람들이 진짜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다 드렸어요. 자, 지배인 B의 설명을 듣고서 지배인 B도 어쩔 수 없었던 도난 사건 때문이었으면 알게 됐어요. A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돈을 달라 할까? 아니면 포기를 해야 될까? 자, 중요한 논점이 뭐냐면 기존에 2010년 상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이렇게 공중적객업자가 어떤 경우였냐면 이런 경우였어요. 불가항력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책임졌어요. 그 불가항력이 뭐야? 전쟁, 뭐 갑자기 뭐야? 집중호우, 지진 이런 거가 아니면 다 책임져요. 그럼 뭐밥 먹다 지진 나면 할 수 없는 거잖아. 전쟁 나면 할 수 없는 거고. 집중 투구로 썰을 쓸려내라도 할 수 없는 거야.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면 다 책임지니까 이 공중적객업자들의 책임이 너무 가하다. 그래서 공중적객업자의 손을 들어준 그런 이제 법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을 다 보호하는 게 아니라 경우의 수를 나눠서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논점 보세요. 잘 들어야 됩니다. 논점은 고객으로부터 임치 받은 물건, 임치받은. 자, 우리 사례에서는 임치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래서 임치받았을 때 공중적객업자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의 경우 한 가지, 두 가지, 임치받지 않았을 때 그 휴대폰을, 아니, 자기가 휴대하고 있었어요. 휴대하고 있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랬을 때 어떻게 책임진지 두 가지 경우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걸 아셔야 돼요. 이제 이런 걸 알아가지고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내용들을 배우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보세요. 이런 걸 배우고 얘기를 해봐봐요. 같이 이제 가족하고 갔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내가 이제 옛날에 수업에서 배웠다 했을 때 이걸 딱 써먹어봐. 근거를 딱 대면서 조항을 딱 대면서. 그럼 엄마 아빠가 뿌듯하지 않을까요? 역시, 역시 다르네. 이런 말을 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호캉스를 갔다 이 말이야. 누가 친구들하고, 좋은데, 하는데, 이제 분신물이 발생하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이 딱 이렇게 나서가지고, 이거 상법 152조를 들이대면서, 들이댄다는 말은 뭐야? 근거를 찾아준다, 이 말이지. 뭐 들이댄다는 뭐 말을 했을 때, 옛날에 뭐, 나이 드신 가수가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말씀 안 되겠지. 자, 이걸 근거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음, 발생한 사건을 해결을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어떻게 돼? 굿이지 굿, 굿, 굿. 이해됐습니까? 여러분은 굿이 된다. 이 말이야. 굿. 네.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중적격업자, 이 콘도의 지배인 또는 그 콘도의 사장의 책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임치를 받았을 때.
임치를 받았을 때, 자, 공중적격업자, 콘도 숙박시설의 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자기란 말은 이 사장님, 회사 대표, 아니면 회사 또는 그 사용인이란 말은 지배인, 아까 그랬잖아. B가 고객 B로부터 임치받은, 그래서 이제 받았단 말은 이제 물건을 맡았다 이 말이야. 받은 물건을 보관에 관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자,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주의를 다했다. 이걸 증명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이해됐지? 그래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즉 주의를 기울이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이 말이야. 근데 법을 이렇게 써놨어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원래 법조문은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한글입니다. 그리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풀어놓으면 뭐냐? 주의를 기울이고 최선을 다했다. 이것을 증명하지 못했다. 이런 뜻이야. 이해됐지? 못하면 그 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됐어요. 그 면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죠? 예, 있다. 이때 임치받은 경우의 책임이에요. 옛날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기존의 이제 기존 법률에는 이게 불가항력일 때만 명시됐다 이 말입니다. 불가항력, 불가항력. 즉 천재지변, 뭐 전쟁, 지진 이런 것들이죠. 등 이런 것들이 아니면 이제 맞든 말든 이제 책임을 안 졌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모든 걸 책임져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는 뭐야? 내가 최선을 다했다. 이걸 증명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주의를 다 기울이고 최선을 다했다. 이걸 증명해서 면책될 수 있는 거야. 이해됐지? 예, 요거 한 가지. 자, 이제 두 가지. 이제 두 번째. 혹시라도 이제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않는 물건. 그러니까 이제 고객이 이거죠. 이제 자기 목걸이를 기중품, 다이아 목걸이를 차고 다니고 잠깐 외출할 때는 어떻게 해요? 문을 잠그고 어떻게 돼요? 목걸이를 놔두고 갔을 거 아니에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게 보세요. 두 번째, 공중적격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사용인의 과실로 이렇게 있어요. 과실 책임이네요. 과실로 인해서 멸실 또는 훼손될 때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임치받지 않았을 때는 뭐가 되는 거야? 과실 책임이라니까. 그러니까 임치 과실 책임이다. 그래서 공중적격전 고객부터 임치받지 않은 경우에도 그 시설 내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가실로 인해서 멸실 훼손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럼 가실 책임은 가실이 있을 때만 임치받지 않았을 때는 가실이 있어요. 근데 가실이 없으면 책임을 안 받아. 이게 무슨 말인가? 자, 보세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가실로 인해서 이런 말은 자기나 이제 그 콘도의 이제 그 오너나 사장이나 그런 회사나 그 사용인, 지배인 또는 그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일하는 사람이 이제 손님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잠깐 이제 외출하죠. 이제 놀러 갔다 오면서 이제 문 잠그고 가잖아. 그럼 이 사람들이 들어서 객실을 청소한다. 청소를 하는데 뭐 물건 안 건드겠죠. 다 청소하고 나왔는데 깜빡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실수로 문을 잠그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객실에 호수를 잠을고 들어왔어. 그러니까 내 방이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목걸이가 있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나왔어. 이럴 때는 어떻게? 그 가실로 인해서 가실이 인정돼요. 그럴 때는 책임져요. 그럼 임치받지 않는 물건도 책임질 수 있어? 쥐지. 맡기지 않아도 어떻게? 과실이 있을 땐 진다. 임치받았을 때는 내가 주의를 다하고 최선을 다했다는 걸 증명하지 않으면 책임을 지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이 두 가지. 예. 꼭 기억합니다. 152조의 1항. 이거 무조건 시험에 나와요. 무조건 나와요. 이거.
알았죠? 예, 기말고사 이건 무조건 나옵니다. 이해를 잘 하셔요. 예. 자, 그 다음 보시면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 없음을 알린 경우 고객의 휴대물에 대해서 고객이 가지고 계신 기성품에 대해서 휴대물에 대해서 맡기지 않았을 때는 또는 어떻게 해요? 책임을 못 진다. 이렇게 책임 없음을 알린 경우, 이제 책임 없음을 게시한 경우 있잖아요. 공중적기업자는 1항과 2항의 책임을 면치 못한다 이 말이야. 그럼 1항이 뭐야? 임치받은 경우고 2항은 임치받지 않는 경우잖아. 그지? 그 임치를 받은 경우이든 임치를 받지 않던 경우 고객의 휴대한 물건에 대해서 기준품을 맡기지 않았어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품은 나라 책임 안 진다. 이렇게 게시하는 거에 대해서도 뭐 한다? 알려도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말. 임치를 받든 임치를 받지 않든 이렇게 게시해도 책임을 묻지 못한단 말은 가실이 있을 때는 책임을 지고 게시를 하더라도 그렇죠? 그 다음에 주의를 만약에 게을리지 주의를 다 못했다 이랬을 때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뭐 게시물, 뭐 기준품을 뭐 맡기지 않았을 때 상법 152조 3항에 따라 우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재 풀 뜯어먹는 소리다. 왜? 이항일 때는 가실이 없음을 어떻게 없을 때 책임 안 지고 1항일 때는 네가 주의를 다하고 최선을 다했던 것을 입증해야지만 된다. 입증을 어떻게 할까요? 못하면 나는 계속 보세요. CCTV 보시면 내가 신발을 지키려고 서 있잖아. 이런 걸 다 해야 된다. 155, 152조 얘는 무조건 시험이다. 152조 약속했습니다. 무조건 시험 이겠죠? 네. 그래서 상법 개정 전에는 공중주택업자는 불가항력인 경우에만 면책됐어요. 근데 이게 이런 게 사라졌어요. 이제 삭제됐습니다. 이게 면책되었고 삭제된 조문이다. 자, 그러면 이거 우리 이제 사례를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자, 상법 개정으로 공중저격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이 훼손 멸실된 것에 대해서 공중저격의 책임이 없음을 증명해야 함. 그러니까 이 공중적격자는 책임 없음 증명해야 한단 말은 뭐예요? 불가항력이 아니라 즉 주의를 다하고 주의와 최선을 다함을 어떻게 증명해야지만 어떻게 된다? 면책된다. 자, 그래서 우리 사례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아, 이 사람이 지배인은 안전한 보관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이렇게 설명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의무를 다했다, 최선을 다했다 이걸 했다 이 말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뭘 다 보여줬겠죠, 입증했겠죠. 입증을 했을 때 면책되고 입증하지 못했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리고 그런 것들을 게시하더라도 문구에 게시했잖아. 여기 보시면 게시하더라도 게시가 돼 있더라도 보세요. 책임 없음을 알린 경우 이건 뭐야? 게시된 경우 게시가 된 경우에도 어떻게 된 거야? 게시가 된 경우에도 1항, 2항 책임을 면책된다만 책임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A는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요. A가 증명을 한 경우 이해됐습니까? 네. 만약 만약 A가 아니지 B지 지금 무슨 소리야 지금 B 그죠? A는 고객인데 무슨 B B가 증명 책임 없으면 증명한 거 만약 B가
B가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A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게 결론. 이해됐습니까? 사례 해결.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이거예요, 이거. 예. 세 번째는 뭐예요? 3. 책임 없음을 개시한 경우에도 152조의 1항의 책임을 면치 못한다. 이게 뭔 말이야? 그- 즉, 이때도 주의를 다해야지 된다. 입증해야 한다. 당연히 이때도 뭐야? 입증 책임이죠. 이때도 음, 똑같은 거예요. 책임 없음이 개시된 경우에도 어차피 입증 책임을 해야 한다. 이해됐죠? 이런 게 이렇게 하면 이제 사례가 끝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이거 진짜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왜? 왜 이러지? 자, 그래서 이제 공동적격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복습하는 차원에서 의의를 보시면 자, 공동적격업은 극장, 여관, 음식점 아시죠? 그 밖에 공중이 손님들이 이용하는 시설, 뭐 서점, 당구장, 탁구장, 놀이동산 이런 것들이에요. 예, 뭐 호텔, 그다음에 숙박업소 등 이런 것들을 거래를 하는 자를 공중적격업자를 합니다. 자, 공중적격업자의 책임을 우리 아까 보았죠? 그래서 간단히 보겠습니다. 공중적격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그 고객부터 임치받은 물건을 보관해서 주의를 계열하지 아니하였음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 멸실 또는 훼손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임치받았을 때 이젠 자연스럽게 알아야 됩니다. 자, 공중적격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수배한 물건을 자기 또는 가실로 멸실했을 때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럼 이런 걸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공중접자는 인지받지 않은 경우에 그 시설 내의 물건이 자기 또는 사용인의 무과실로 인했을 때도 손해배상 책임이다. 틀렸어. 그 다음 사망 고객이 휴대한 물건에 대해서 책임 없음을 알린 경우 게시했네. 이럴 때는 예, 임치하지 않은 경우에만 포함된다. 틀렸어. 왜? 임치를 받든 안 받든 전부 다 여기에 다 포함된다.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고가물에 대한 책임이에요. 고가물에 대한 책임. 자, 화폐, 유가증권, 그 밖에 고가물에, 그럼 그 밖에 그 고가물이라는 말은 뭐야, 여러분? 뭐, 다이아몬드 이런 거 다 비싸잖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다 고가물에 포함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고가물에 대해서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시하지 아니하면, 즉, 종류, 이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고가물에 대해서는, 그 가액과 종류를 반드시 명시하지 않으면, 공중적 교자는 그 물건의 멸실된 훼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그럼 고가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 그 종류와 가격을 반드시 명시하라. 꼭 기억합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걸 보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공중적격업자의 책임 시효 있죠. 예, 책임의 시효는 그럼 공중적격업자는 이런 책임을 언제까지 부담해야 될 것인가를 합니다.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그럼 미친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되게 힘들잖아. 그래서 125조와 153조, 즉 공중적격업자의 책임, 임치를 받거나 받지 않았을 때, 예, 그다음에 이제 개시했을 때 국가부에 대한 책임은 공중적격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고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개월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그래서 이, 그럼 이 사람이 이제 가져갔어. 임치물을 반환했어. 자, 이게 기준품 가져와서요. 그 다음 고객물이 이제 그 다음에 휴대물을 또 이렇게 가져갔어. 그럼 이제 6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당연히 뭐, 이제 소멸시효로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6개월 기억합니다. 물건이 전부 매시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그 고객이 퇴거한 날부터 완전히 사라졌어. 그럼 없잖아. 그럼 퇴거한 날부터 기산해야지. 6개월이란 말이 아니잖아. 자, 1항과 2항은 공중적격자는 그 사용이 악의인 경우에는 그러지 않았다. 악의란 말이 제가 뭐랬죠? 어떤 사실을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사실을 알고 가져왔다. 그때는 이런 6개월짜리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공중적격업자의 책임시효는 6개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뭐 개공은 이거 여러분이 몰라도 되고 6개월이다 이거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공중제격업, 식당, 목욕탕, 사우나, 이런 데 다, 자, 보세요. 식당, 잘 가죠? 목욕탕, 사우나, 극장, 서점, 여관, 호텔, 콘도, 펜션, 다 등등. 특히 목욕탕이나 숙박시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기중품입니다. 그래서 임치한 경우, 임치하지 않는 경우 우리가 꼭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 알았죠? 근데 너무 중요하게 계속 반복하는 거야, 지금.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극장, 이렇게 업을 하는 사람을 말하고 업자는 공중이 이해하는 시설의 거래를 영업하는 자로서 영업에 제공되는 시설의 소유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공중제격 운영하는 주체, 상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제격은 당연한 상인이 된다. 자기 명의로 기본적 상인과 영업성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책임은 받았을 때, 요건 보세요. 임치를 해야 되겠죠. 고객으로 받아야 되겠죠. 물건이 멸실 훼손돼야죠. 그때 손해배상입니다. 개정상법 이전에는 불가항력이면 증명 못하면 책임. 그러나 개정상법에서는 주의를 게려하지 않았으면 증명하지 않으면 이때는 이제 됩니다. 그러면 고했을 때 면책됩니다. 지금 6번 했어요. 지금. 알았죠? 이렇게 해도 시험에 틀리면 난 몰라요. 면책 개시. 강행 규칙이 아닙니다.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예, 152조의 사망. 예. 임치받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 시설 내 휴대한 물건을 공동업자가 그 사용에 가실이다. 가실 책임이다. 멸실했을 때 손해배상. 면책 개시. 특이하게 감수할 수 있지만 면책 개시만으로 책임을 면치 못한다 이 말입니다.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 음. 고가물에 대한 특징, 종류와 가격을 면시해야 된다. 알았죠? 단기 소멸시효 6개월이다. 자, 이제 불법 행위와의 관계가 있는데 공중적격업자는 또는 그 사용인은 고의 또는 가실로 고객이 임차한 물건이나 고객의 물품에 대해서 물품이 멸실 훼손된 경우 공동적격업자는 계약상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지 문제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 사실 그때 다 했습니다. 우리 계약할 때 계약상 책임, 채무불이행 책임이고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가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배칠 때 그때 책임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게 대법원 청구권 이렇게 해서도 청구권이 발생하고 이렇게 해도 청구권이 발생해. 계약 책임, 채무불이행에서 청구권 발생하고 불법행위에 따라서 청구권이 발생한다. 이 청구권 두 개가 경합하네. 그래서 청구권 경합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뭘 있냐면 이제 가맹상이 나옵니다. 가맹상. 프랜차이즈. 가맹업이라고 그러죠. 가맹업. 자, 이것도 이제 사례를 보시면 재밌습니다. 자, 보시면.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빵 가게 점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20살부터 했다. A는 40살이 됐어요. 점장을 끝으로 퇴직하게 되었죠. 네. 그럼 A는 이제 곧바로 그가 익힌 빵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 난 뭐 이제 노하우 있으니까 챙길 거야. 막 이렇게 했겠죠. 네. 그럼 뭐 어떻게 결심해? 난 뭐 망할 거야. 뭐 이렇게 결심해? 정신이 나왔습니까, 지금? 그런 건 아니죠.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난 분명히 잘 될 거야.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제빵 시장에 유명 프랜차이즈, 가명을 이용하지 않으면 매출에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 말이야. 우리도 많잖아, 뭐, PB,
그다음에 뭐 뚜쭈 어딘지 알죠? 예, 뭐 그런 이제 빵집이 있고 이제 그또 이제 개인 상호로 해서 맛있는 빵집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전부 다 이제 체인점이 많아져가지고 뭐 뚜레 뭐 파리 뭐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막 카페도 하면서 커피도 팔고 빵도 팔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예. 자, 나도 이제 그런 걸 해야겠다. 이 사람이 A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마침 A는 유명 가맹업자, 유명 이제 가맹업자 이제 B를 찾아가서 5년 5년 기간으로 5년 기간으로 이제 가맹 계약을 이제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가맹 5년 동안 이제 가맹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요 5년 안에 당연히 장사가 잘 돼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좀 어떻게 해요? 이제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충분히 생각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가맹업자가 누구냐?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이그뭐 파리바게트나 이제 뚜레쥬르 같은 데 본사가 되는 거죠. 본사. 그다음에 A는 누가 되는 거야? 이제 가맹 상인이 되는 거야. 가맹상. 이해됐죠? 예. 가맹 이제 상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가맹 상인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거야. 그래서 A는 가맹업자 B를 찾아가서 5년 기간의 가맹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유명 가맹업자 이제 B는 이제 가맹 상인이죠. A가 이제 가맹 상인이 됩니다. 그럼 이 사람도 당연 상인이 되는 거예요. 빵 가게를 시작할 수 있도록 상호와 이제 뭐 뚜레쥬르 뭐 이렇게 아니면 파리바게트를 어떻게 해요? 설비를 지원했고 당연히 설비를 지원하죠. A는 계약 기간 5년 동안 열심히 운영해서 꼭 성공하리라 다짐했다. 당연히 좀 뭐 성공해야지 내죠. 망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뭐 인생이 뭐 호락호락하지 않죠. 그런데 빵 가게를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록 매출이 나아지지 않았고, 아유, 심각합니다. 아, 가맹 이제 업자의 비의 지원은 점점 시들해져 갑니다. 근데 처음에는 모든 걸 막 지원해주고, 물품 지원해주고, 막 이렇게 뭐 영업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뭐, 뭐 매니저도 이제 파견해주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멀어지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멀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됐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그러던 이제 시들해졌고 그러던 어느 날 A는 가맹 계약을 해지한다. 이러면 이제 해지 알죠? 해지. 이런 장기간 계약을 그만둘 때는 해지를 하고 그냥 부동산과 임대차 계약을 한 번 하는 걸 우리가 그만둘 때는 해제란 말이 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맹 계약에 해지를 하거나 다른 사람 시에게 양도하고 양도란 말은 팔아넘긴다 이 말이죠. 20년간 익혀온 제빵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 창업하기로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이거 프랜차이즈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장사도 안 되고 이제 내 이름을 걸어가지고 이제 빵을 승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5년 동안이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2년하고 3년은 남았는데 옛날에 말했으면 2년하고 3년 동안 울면 이제 계좌 먹기를 끝까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럼 이 사람들 거의 망하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 C에게 이걸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그럼 영업의 양도를 하게 되면 이 상대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죠? 이걸 허락을 해줘야 되는 거야, 허락을. 자, 그래서, A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C에게 양도하고 20년간 익혀온 빵 기술을 가지고 새로 창업하겠다 생각하고 A가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다음에 양도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가장 큰 논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례가 이해되시죠, 여러분? 어떤 사례인지. 자, 그래서 논점이 뭐냐면, 가맹업자의 의무, 가맹업자가 누구야? 이제 본사. 가맹 상인은 이제 사장님들, 양도 계약하고 해지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옛날에 2010년도에 좀 큰 변화가 있다고 했죠. 2010년도까지는 어떻게 이게 못했어요. 계약을 해지하거나 양도를 못했어. 이렇게 되면 이제 A가 이제 망하니까 이제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프랜차이즈, 즉 가맹업을 할 때 가맹 상인과 가맹업자의 관계에서 이렇게 가맹 계약을 해지하거나 그다음에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게 할 때 동의권이 있습니다. 그 동의를 해줘야 되냐? 그렇게 가맹업자의 입장에서 법이 이제 바뀌었다. 그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뭐 워낙 자세히 이제 쉽게 풀어서 하니까 아마 이해 다 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사례를 해결하면 기존에는
기존에는 가맹 계약에 계약 약정이 있는 경우 가맹상은 부당한 사정이 있어도 해지하기 어려웠어요. 그 울면 그저 이렇게 인연을 하고 나머지 3년을 그냥 해야 돼. 그리고 다른 제품을 또 만들어서 팔면 왜 너네는 본사의 제품을 안 쓰고 네가 만들어서 쓰냐? 이렇게 막 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2번을 보시면 개정상법에 의해서 체결된 가맹계약은 A와 같은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B의 동의를 얻어서 동의를 해줘야 돼요. 네, 동의를 얻어서 영업을 양도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예고하고 알리고 해지할 수 있다. 음,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B의 동의를 얻어야 해요. 양도를 할 때는 양도를 할 때는 동의를 얻어야 된다. 양도할 때는 동의를 얻어야 돼요. 누구, 가맹업자. 알았죠? 그다음에 상당한 기간을 해지할 때는 어떻게 된다? 상당한 기간을 예고하고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해지할 수 있는. 동의할 때는, 양도할 때는 동의를 구하고, 그다음에 해지할 때는, 상당한 기간을, 바로 해지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 상당한 기간에 뜸을 들이고 해지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이럴 때, 가맹업자도 충분한 생각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됐습니까? 예. 이해되셨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사례가 이제 그렇게 바뀐 걸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보세요. 의 보세요. 의 보시면 자신의 상호나 상표, 상호 등 제공하는 것을 영업하는 자, 이에 가맹업자, 본사라고 합니다. 본사. 이랬죠. 제가 써놨죠. 그의 상호 등을 사용할 것을 허락받아 가맹업자가 지정하는 품질이나 영업 방식에 따라서 영업을 하는 자를 가맹상, 사장님이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야? 파리, 뭐, 뚜레, 뭐, 빵집, 뭐, 본사 있으면 강화문 가맹점. 이렇게 하잖아. 이해됐습니까? 예. 이게 뭐라고? 프랜차이즈. 그러면 가맹업자의 의무, 그 본사는 가맹업자는 가맹상 사장님을 위해서 영업을 위한 필요한 자원을 지원해야 돼. 영업 지원. 이거 뭐란다? 영업 지원을 음. 가맹업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가맹 영업 지행 내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업종을 영업을 하거나 동일 유사한 가맹책을 할 수 없다. 이거 뭐야? 다른 약정이 없으면 경업 금지. 경업 금지하다. 네, 그다음에 사장님의 의무는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영업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영업 침해 방지 의무가 있어요. 가맹상은 계약 종료 후에도 영업상의 비밀을 준수해야 되겠죠. 영업 비밀 준수. 이거 누구 의무인지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 중요한 게 이거죠. 영업 양도. 영업 양도는 이제 팔아넘기는 거죠. 가맹상은 사장님의 가맹업자의 동의를 받고 양도할 수 있다. 꼭 기억합니다. 동의를 받아서 영업 양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맹상은 이거 만나봐봐. 가맹상은 상당한 기간을 예고한 후에 영업 양도를 할 수 있다. 틀렸어. 동의를 받아야 돼. 알았죠? 예. 가맹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항의 영업 양도에 동의를 해야 돼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게 거의 뭐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이제 지금 장사 안 돼서 가게 곧 망하는데 바로 해줘야 된다.
계약의 해지를 보세요. 계약의 해지. 계약의 해지. 가맹 계약상 존속견에 대한 약정 유무와 관계없이 예, 부득이한 사정이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 부득이한 사정이 모든 게 부득이하니까. 곧 망하는데 뭐 각 당사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예거한 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예고한 후에 가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 해지. 해지는 어떻게 한다? 예. 꼭 봐봐봐.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예, 이거 맞아. 틀렸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가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틀렸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예. 그럼 또 이런 거 맞아? 말, 이게 조문을 그냥 정확하게 원칙만 알고 있으면 돼. 뭐 말장난 그런 말 하지 말고요. 예.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가맹업자의 동의를 받은 동의를 얻어 해지할 수 있다. 맞아, 틀려. 틀렸지. 이런 거 어쩔 수 없어. 왜 이렇게 말 안 돼? 뭐야, 그럼 이게.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거는 영업 양도밖에 없다 했잖아. 영업 양도. 이해됐어요?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건 영업 양도. 다 시험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이거 이제 이렇게 했는데 틀리면 난 몰라. 여러분이 이제 알아서 할 거야. 이거 뭐 늘 냅니다, 제가. 수업할 때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지금 웃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네. 이거 진짜 정리 잘 해야 돼요, 여러분. 뭐, 그래서 뭐, 보니까 학생들이, 뭐, 말장난을 너무 무슨 말장난이야. 지금 내가 말장난, 여러분하고 지금 말장난할 근본도 아니잖아요, 지금. 무슨 말장난이에요, 지금. 뭔데, 그럼? 그게 봐. 교문에 해지. 부득이한 사항이 있으면 상당한 기한을 정하고 예고 후에 해지하라고 했잖아, 얘가. 이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이에요. 국회의원은 누가 시켰어? 우리가 시켰지. 왜? 우리의 국민 대표자니까. 우리 다음에 또 헌법 배우잖아요. 그죠? 걔네들이 시켰잖아. 그럼 얘들은 어떻게 해? 우리의 말을 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되지. 근데 이거 누가 만든 거야? 우리가 만든 거야. 지키기 위해서. 규범이니까. 잘 지켜요. 알았죠? 예. 자, 다시 한번 우리 이제 복습합니다. 이제 했던 거. 가맹, 가맹업이란 가맹상이 가맹업자의 상호 상표 등의 영업 표지를 자기의 영업을 위해서 이용합니다. 쓰잖아. 프랜차이즈. 그 영업과 관련해서 가맹업자의 지도 통제받고 그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합니다. 그거 뭐 상호를 쓰니까 그에 대한 돈을 줘야 되겠지. 가맹상, 자신의 상호 상표 등을 제공하는 것을 영업하는 자, 가맹업자로부터 그 상호를 사용해서 허락받아 가맹업자의 지정한 품질이나 그 밖의 영업 방식에 따라서 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법적 성질은 비전형 혼협 계약이다. 제가 저번에 이제 전형 계약은 15개 됐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 뭐 매매 계약, 임대차, 뭐 소비대차, 뭐 보완, 뭐 위임, 임치 이렇게 16개 했잖아. 그런 것들 하나하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식당을 가봐봐. 식당에 가더라도 이런 계약이 몇 개 섞여 있어요. 보통 주문을 하면 도급 계약, 의자 앉아서 먹자 임대차 계약. 그럼 뭐야? 매매했잖아. 아니, 참 매매가 아니라 음식 주문하는 매매 계약. 그다음에 그다음에 부탁하잖아. 위임 계약.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가 다 합쳐져 있어. 혼합 계약이야. 그럼 이 가맹 프랜차이즈도 뭐 그냥 딱 계약합시다 그런 게 아니라 이 계약 속에도 모든 내용들이 다 섞여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혼합 계약이다. 프랜차이즈 계약은 비전형 혼합 계약이다. 법률 관계 보시면 가맹업자, 본사와 사장님 사이의 법률 관계. 계약 당사자나 가맹업자와 이 사람. 가맹업자는 당연히 당연상해입니다. 이 사람은. 그럼 가맹상은 그럼 이거 뭐야 이거? 가맹상은 이 사람은 상인 또는 비상인입니다. 예. 이런 걸 잘해야 돼. 그럼 시험을 이렇게 해서 가맹업자는 당연상인이고 가맹상도 당연상이다. 웃겨요. 이 사람이 이제 새로 이제 퇴직해가지고 할 수도 있잖아. 그럼 이 사람 비상인이다가 이제 개업 준비하면 우리가 봤잖아. 상인 언제 되냐? 개업 준비할 때부터. 맞아? 그때부터 상인이 되면 그때 상인이 되는 거지. 아니면 이 사람이 다른 거 하다가 다시 또 다른 걸 바꿀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가맹상은 성인인지 상인이 아닌지 이거 잘 모른다 이 말이야. 나중에 계약 당시를 말하고 있는 거야. 계약 당사자. 알았죠? 계약이 난 후부터는 이 사람 당연히 당연 상인이지. 근데 계약 당시 이 사람이 가맹업자는 당연 상인이지만 이 사람은 상인인지 아닌지 모른다 이 말이야. 이해됐어요? 분명히 얘기했어. 계약 당시라고. 가맹업자 영업 지원, 영업권 보장, 영업 양도 동의 의무. 아까 했죠? 가맹상의 의무, 영업 존중, 비밀 준수, 지도 감독에 대한 수용, 대가 지급, 지정 품목 지급, 영업 보고 이런 것들이 있다. 가맹상은 영업 양도, 가맹상은 영업 양도를 할 수 있겠지만 동의가 필요하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동의를 해야 된다. 아까 했죠? 해지, 존속 기간에 대한 약정 유망 없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상당한 기한적 여건 후에 할 수 있다. 아까처럼 뭐 상당한 기간인데 상당한 기간인데 언제든지 할 수 있다면 틀렸다. 이거. 알았죠? 네. 가맹상, 가맹상이 누구야? 사장님, 그럼 제3자, 고객. 사장님과 제3자의 법률관계. 사장님과 제3자 사이에는 법률관계는 뭐 계약이나 불법행위. 뭐 이 사람들은 무급 하다가 뭐 하는 게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가맹업자, 본사와 이 제3자 사이에 고객, 손님과의 관계, 법률관계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있을 리도 없어. 여러분이 그 CEO 본사하고 관계 있어? 올리브영 사장님하고 관계 있어? 없잖아. 예외적으로 명의대자 이런 책임이 있어요. 예외적으로 이 본사가 명의 대여자 책임, 그 상호를 이제 빌려줬을 때, 상표를 빌려줬을 때, 그 다음에 표현 대리란 말은 이 사람이 이 외관이 나타납니다. 외관. 자기가 마치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아 이건 몰라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그래서 그냥 여러분 아무런 관계 없다. 여기까지만 봐요. 알았죠? 그래서 요 예외 책임 이런 건 보지 마. 알지? 이건 시험에 제가 안 낼게요. 음, 여기까지 봐요. 여기까지. 본사와 재산은 예외적인 책임이 있는데 이건 이게 여러분 예외적인 책임이 있다. 여기까지만 기억하고 얘는 몰라야 돼. 알았지?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다음 시간에는 사회법인 이제 노동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자, 자, 오늘 이제 공중적격업자 배웠죠? 그래서 임시 받았을 때와 안 받았을 때, 그다음에 개시했을 때 그런 내용들 이렇게 해서 조문으로 받고 내용으로도 받고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도 가장 중요한 게 양도하거나 해지했을 때 그 요건들 이건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알았죠? 조문도 받고 이런 말을 썼을 때는 틀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우리는 또 다음 주차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 잘하시고 고생했습니다.